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우선순위에서 빠지지 않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곧 건강 문제일 것입니다. 건강에는 몸 건강도 있지만 마음 건강도 있습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편하지 않다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행복 지수도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건강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오늘 이 최면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건강 상태가 조금이라도 좋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몸 건강 문제라고 하더라도 마음의 영향을 받고 심리적 관련성을 무시할 수 없기에 오늘의 최면은 그런 면에서 도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눈을 감으셨나요? 그렇다면 심호흡을 하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쉽니다. 느린 호흡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크게 이완시킵니다. 더 깊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더 깊이 라고 속으로 되뇌입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당신은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이완되고 더 편안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아주 아름답고 편안한 자연 속에 와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런 장면을 생각하고 느껴보십시오. 이왕이면은 당신은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경치 좋은 호숫가 별장에 와 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면 더 좋은, 더 멋진 자연의 풍경 또는 당신이 머물고 싶은 그런 상황, 장면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상상 속에서 주변을 둘러보고 생명으로 가득 찬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그곳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이 온몸에 흐르게 하세요. 풀냄새, 상큼한 맑은 공기의 냄새, 꽃향기를 맡아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들리는 물소리를 들어봅니다. 새소리도 들어봅니다. 그런저런 소리들 좋습니다. 이번에는 온몸을 투명하게 비출 듯한 맑은 햇살도 느껴보세요. 그와 함께
지저귀는 새소리는 점점 더 커집니다. 더 커지는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어보세요.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서 깊은 이완감과 편안함을 더욱더 느껴봅니다. 평화로운 자연입니다. 푸른 하늘, 흰 구름과 함께 물소리, 새소리도 들어봅니다.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소리와 햇살의 따스러움이 잘 어울립니다. 그와 함께 코끝으로 스며드는 꽃향기와 바람의 결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더 깊은 최면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평화롭습니다. 고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너무나 고요한 평화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호수를 생각합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호수, 그 호수는 어떤 호수일까요? 어떤 규모의, 어떤 풍경의 호수일까요? 호수의 물 색깔은 어떠합니까? 혹시 호수에 배가 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배는 어떤 배일까요? 좋습니다. 이제 그 호수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별장 앞 잔디밭에서 편안한 야외 의자에 앉거나 아니면 아예 자리를 깔고 누워봅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은 푸릅니다. 간간히 구름이 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시원합니다. 햇살은 따스합니다. 그 햇살의 따스함,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 온 몸은 저절로 풀립니다. 그래서 살짝 나른해지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어쩌면 졸음의 느낌도 있을 것이겠지만 잠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니까요. 호숫가 별장 앞 잔디밭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은 채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상상의 세계로 여행하는 지금, 당신은 그 여행의 재미가 좋아서 잠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편안하고 이완이 잘 되어 잠은 아니지만 잠과 같은 상태에서 제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에 깜빡 잠으로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건강에 있어서 잠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제 목소리를 맨정신으로 듣든 아니면 약간 졸리는 상태로 듣든 또 그것도 아니면 잠깐 잠이 든 상태에서 듣든 어느 경우든 좋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제 목소리를 듣는 의도를 알고 그 의도에 따라 당신을 이끌어갈 것이며
그 의도를 충족시켜 줄 것임을 알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신도 잘 아시겠지만 건강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좋은 에너지를 줍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 바탕이 됩니다. 그런 몸의 기능을 통제하는 것은 바로 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학의 팩트입니다. 당연합니다. 뇌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모든 것을 좌우하고 통제합니다. 그런데 그 뇌를 움직이고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이미 정답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사실 이 점이 바로 과학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잠재의식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부분입니다. 인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부분이 바로 의식의 마음이지요. 하지만 논리를 뛰어넘고 현실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마음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잠재의식이지요. 잠재의식은 어쩌면 잠을 자고 있는 의식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잠을 자고 있다는 의미에서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글자를 중심으로 쉽게 이해하고자 하니 또 쉽게 설명하고자 하니 잠을 자고 있는 의식이라고도 해본 것입니다. 사실 당신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는 당신의 그 의식이 휴식하고 쉽니다. 그래서 의식이 활동하지 않고 기능하지 않지요. 바로 그때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은 비이성적이기도 하고 비현실적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될 수도 있고 설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꿈은 논리에 맞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꿈만 아니지요. 오래된 옛날의 일을 꿈에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팩트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입맛에 따라 적당히 짜집기하고 편집해서 마음대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보여준다는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의 소망, 욕구, 욕망들을 반영하여 짜집기하고 편집한 것입니다. 다만 당신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꿈이 마음대로 보여준다고 했을 뿐입니다. 결국은 그 편집과 짜집기도 당신이 모르는 마음의 소망이나 욕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족되지 않은 욕구,
좌절된 욕구, 억압된 욕구, 그리고 바라고 기대하지만 이루지 못한 소망,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 없거나 실현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 미련이 있고 계속해서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큼의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기대하고 바랄 때 그것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을 때 당신은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혹시 실현되지 않을까 봐 신경 쓰고 긴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노력과 신경 쓰는 기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에는 일정한 분량의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 에너지가 소모되는 만큼 보충이 되어야 합니다. 보충이 필요한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 에너지의 보충은 식사, 휴식, 수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증상이 생기고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증상이 생기고 병이 생기면 불편함을 느끼고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통은 이제는 빨리 정상적인 과정으로 돌아가라고 잠재의식이 보내는 경고 신호에 해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집에 너무 많은 전기를 사용하느라 전기 용량의 과부하가 걸렸을 때 자동적으로 퓨즈가 끊어지고 그래서 온 집은 정전이 됩니다. 갑자기 모든 전기 제품들이 올 스톱됩니다. 특히 밤 시간이면 온 집이 깜깜해지겠지요. 갑작스런 상황에서 당신은 당황도 하고 짜증도 날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전 상태 때 다른 집의 상황을 먼저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만 정전이 되었음을 확인했다면 가장 먼저 전기 차단기부터 확인할 것입니다. 전기 차단기는 누전이나 과전압 등으로 집안에서 어느 한계 이상으로 전류가 흐를 때 과전류를 막기 위해서 내부의 전력용 퓨즈가 녹아 집 내부의 전력 공급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두꺼비 집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누전 차단기 또는 자동 전기 차단기라고도 하지요. 어쨌든 차단기가 내려갔다는 것은 사실상 퓨즈가 끊어졌다는 것 아니면 전류의 연결 기능이 차단되었다는 뜻이지요. 그것은 바로 전기 시스템의 경고 신호입니다. 과부하 때문에 위험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전기에 대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때 얼른 집안에서 필요 없이 소모되는 전기가 있는지를 살피고 당장 필요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전원 코드를 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차단기의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는 다시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온 집은 다시 밝아지고 전기 제품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건강 문제도 당신의 몸이나 마음의 퓨즈가 그렇게 끊어진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에게 무엇에 대한 경고 신호를 보냈을까요?
지금부터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건강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을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고 신호의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과부하가 걸렸을까요? 일단 스트레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때문에 신체적인 증상이나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의 문제지만 그 마음이 신체적 조건이나 생물학적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겠지만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해소되지 못한 스트레스,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스트레스, 늘 가까이 있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 중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도저히 해결이 어려운 것 또는 해결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그것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무엇을 바꿈으로써 해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과제나 프로젝트, 직업적인 업무 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주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직장 자체를 바꾸는 것 또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을 바꾸는 것도 직장의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사를 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학교를 옮기는 것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당분간 학교를 휴학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더 심하다면 아예 학교를 그만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의 경우에 학교를 그만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이 방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고 또 학교 환경이나 공부와 관련한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겼다면, 증상이 생겼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노력을 해도 진전이 없을 때 그때는 학교 자체에 대해서, 공부 자체에 대해서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학교를 그만둠으로써 증상에 도움될 수 있다면, 병의 회복에 도움될 수 있다면 학교를 그만두는 그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배움의 기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학교 시절에 배워야 한다는 것도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평생 교육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한두 해 좀 늦는다고 인생의 낙오자가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나중에 학교에 다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고 열등감을 갖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요즘은
학교의 형태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앞으로 미래 시대는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문제가 정말 중요한 만큼 우리의 고정관념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직장생활이라든지 기타 다른 일상생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의 모든 경우를 고려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목표 수준을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에서든 공부에서든 또는 다른 상황에서라도 목표 수준을 너무 높게 잡은 상태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과부하가 걸려서 병이 될 수도 있고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수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타당한 방향으로 말입니다. 당신에게는 위의 예에서 어떤 것이 해당할까요? 당신의 답을 찾아보세요. 이제 몸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몸 자체의 생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원인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스트레스 때문에 신체적 기능이나 장기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근육과 신경의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처음부터 생물학적 차원에서의 고장이나 기능 이상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섭식과 영양의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양의 불균형 또는 섭식의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지요. 필요한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과잉 영양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요. 또한 과식의 문제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의 문제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나친 육식과 고탄수화물 위주의 섭식 습관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또는 과로 이런 것도 당연히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요.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육체적이면서 심리 외적인 원인들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자신을 분석해 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이미 당신 문제의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자신을 분석해 보세요. 당신의 분석 결과가 어떠하든 사실 이제는 실천입니다. 실천에는 의지가 따라야 합니다. 의지가 없이는 실천이 어렵지요. 자발적 의지, 특히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자발적 의지를 가지려면 무엇을 꼭 하고 싶은 동기도 필요합니다. 그 동기의 수준을 높이 끌어올릴 필요도 있습니다. 동기 수준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의지 수준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실천력도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자신의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을 신뢰하면서 잠재의식이 이끄는 방향을 잘 파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알려주었던 경고신호와 관련하여 해소하거나 극복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함께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실천함으로써 건강 문제에 대한 동기 수준을 더 높이고 의지 수준도 더 높이도록 하세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위한 실천도 하세요. 이 모든 것에서 당신의 잠재의식이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 도움을 주는 잠재의식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잠재의식에게 맡기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호숫가로 갑니다. 그곳에서 편안하게 호수를 바라보고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열심히 사느라 지치고 힘들었던 당신입니다.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당신입니다.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느라 또는 입시를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까요? 하지만 그 결과로 신체적 증상이나 병이 생겼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당신의 마음도 많이 상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은 그런 자신을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당신을 스스로 위로해 보세요. 수고했다고, 많이 애썼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꼭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토닥토닥 해주세요.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해보세요. 진작 알아주지 못했다고. 진작 관심 갖고 돌봐주지 못했다고. 이런저런 이유야 있었겠지만 어쨌든 당신 자신에게 소홀했다고 말입니다. 그동안 너무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런 면에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이제는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당신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바로 잠재의식 때문이므로 그 잠재의식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도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바로 경고 신호를 주었기에 당신은 오늘 이런 시간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잠재의식이 당신에게 경고 신호를 통해서 깨우침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잠재의식은 고마운 것이니까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당신은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당신은 여러 가지 많은 책임들을 감당했을 테니까요. 당신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잘 해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텨왔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 아닐까요? 당신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바로 당신이니까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당신은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안아준 적이 있습니까? 지금 바로 그렇게 할 시간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당신을 꼭 안아주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에게 대해서, 당신의 마음에 대해서 감사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스스로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반성도 하고 자기 자신을 보듬어 줄 줄 알고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까지 갖게 되었고, 그것에 더하여 잠재의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잠재의식으로서 얼마나 반갑고 고마울까요? 그래서 잠재의식 또한 당신에게 감사한 마음을 함께 가지면서 뭐라고 할 말이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잠재의식의 말을 들어보고 잠재의식이 표현하는 감사의 마음, 잠재의식이 전하고자 하는 감사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느껴보세요.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신이 실천하면서 그 결과로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어떤 상상이든 당신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고 달라지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느껴보세요.
좋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의 모든 과정을 최면의 과정과 그리고 당신을 분석하는 과정 전체를 마무리하고 눈을 뜰 시간입니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곧 눈을 뜰 것이니 준비해 주세요. 셋만에 뜹니다. 하나, 둘, 셋. 눈을 뜨세요. 이제 편안하고 맑은 마음의 상태로 주변을 살펴보고 느껴봅니다. 오늘의 최면 경험이 어느 정도 의미 있고 좋으셨나요?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랬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후기를 달아주시고 앞으로 다른 더 유익한 다양한 최면 관련 영상들을 시청하실 수 있게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